자, 이번에는 양조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조주는 다른 말로 발효주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발효시켜 만든 술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fermented liquor. 그래서 영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조주는 fermented liquor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조주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양조주는 다른 말로 발효주, 발효시켜 만든 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발효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발효는 알코올 발효, 즉 알코올이 생성되는 그런 발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생성시켜주는 효모라는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과 탄산가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탄산가스는 스파클링 와인처럼 인위적으로 잡아두지 않는 한에는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양조주라는 것은 물과 알코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효주는 단발효주 그리고 복발효주로 분류가 됩니다. 자, 단이라는 것은 하나, 복이라는 것은 2개 이상. 그래서 바로 발효가 이루어지는 그런 술을 우리가 단발효주라고 하는데, 여기서 원료가 되는 것이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일에는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효모만 작용을 시켜버리면 바로 알코올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곡류인 경우는 당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곡류에 들어있는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당화라는 과정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발효주다. 그래서 단발효주, 복발효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양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의를 묻는 문제죠. 1번 보시면 당질 또는 전분질 원료에 효모를 첨가하여 발효시켜 만든 술이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내용이 바로 발효주, 즉 양조주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발효주에 열을 가하여 증류하여 만든다. 이것이 바로 증류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아마레또, 드람부이, 쿠엥트로 등은 양조주가 아니라 혼성주, 즉 리큐어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증류주 등의 초근, 목피, 향료, 과즙, 당분을 첨가하여 만든 술, 이것이 바로 혼성주, 즉 리큐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조주의 분류 및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조주는 단발효주 그리고 복발효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자, 단발효주는 원료가 과실이 원료인 와인 또는 사과주, 시드르, 사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발효주는 원료가 곡류 또는 곡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청주, 막걸리, 사케와 같은 이런 술들이 바로 복발효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는 풀케, 카바와 같은 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양조주의 분류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케, 카바 같은 그런 술들도 양조주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타는 뿌리와 같은 걸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단발효법으로 만들어진 것은, 자, 단발효법이니까 원료가 과실인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와인 그리고 사과주 2개밖에 보통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와인 또는 사과주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포도주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조주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로 알코올 도수가 좀 낮죠. 그래서 이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을 생성을 시키는데 효모가 자기가 만든 알코올 때문에 결국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6% 정도가 범위가 넘어서면 효모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양의 그런 발효주들은 16%를 넘기가 힘들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넘기가 힘들고, 인공적으로 우리가 주정 강화를 한다든지 해서 알코올 도수를 높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6%를 넘기는 보통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술들을 보시면 19도, 20도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술 그리고 일본의 술들은 누룩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누룩 안에 효모와 그리고 당화 효소가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사용하게 되면 알코올이 19도, 20도까지 올라가지만 서양처럼 효모를 사용하는 경우는 16%를 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조주의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보시면 주로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하여 만든 술이다. 맞죠? 단발효주, 복발효주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단발효주는 과실이 원료인 것,
복발효주는 곡류, 곡물이 원료인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양조주의 알코올 함유량은 대략 25% 이상이다. 자, 이것은 증류주의 알코올 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조주는 일반적으로 20%가 넘지 않는다. 발효하는 과정에서 당분이 효모에 의해 물, 알코올,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조주의 제조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발효주는 과실이 원료인 것, 그리고 복발효주는 곡류가 원료인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중 병행복발효주는 좀 더 깊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발효주는 단행복발효주와 병행복발효주로 분류가 됩니다. 자, 단행이라는 것은 하나씩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병행이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효모를 사용해서 술을 만들게 되는데 효모는 당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화효소, 전분 분해 요소를 사용해서 곡류의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당화효소 또는 전분 분해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분 분해 요소를 통해서 당을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당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이 만들어지면 효모를 집어넣어서 발효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술, 누룩을 사용하는 술인 경우는 그 누룩 안에 당화 요소와 효모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 통에서 당화 발효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복발효주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에는 병행복발효주를 묻는 문제에서는 거의 답이 청주 또는 사케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병행복발효주 그러면 청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양조주의 제조 방법으로 틀린 것은 원료는 곡류나 과실이다. 맞죠? 곡류가 원료인 것을 우리가 복발효주, 과실이 원료인 것을 단발효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분은 당화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당이 만들어지고 발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효모가 작용하여 알코올을 만든다. 효모가 바로 당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 주는 것이죠. 원료가 반드시 당분을 함유할 필요가 없다. 당분이 있어야 결국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제 와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발효주 중에서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와인에 대해서 살펴보시겠는데요. 와인만 하더라도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주기능사 시험에 주로 나오는 출제가 되는 문제 내용 위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인의 어원 및 정의. 와인의 어원은 라틴어의 비넘에서 와서 포도나무 즉 포도를 가지고 만든 포도주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니까 와인을 의미하는 말은 다릅니다. 프랑스의 뱅, 이탈리아 비노, 독일의 와인,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묻는 짝짓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중 와인을 의미하는 단어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와인, 언어별 와인 철자가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언어별로 와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인은 과실주로서 인간이 만든 최초의 술이다. 그리고 도수는 주로 9%에서 13%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과실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실 가지고 만드는 과실주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과 와인, 감 와인, 오미자 와인, 물론 이제 사과인 경우는 우리가 보통 시드르 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외에 감 와인이니 오미자 와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포도를 가지고 만든 포도주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와인을 생산하기 위한 3요소라는 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일단 포도 품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인병을 보시면 2019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연도가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빈티지라고 합니다. 그 빈티지라는 것은 바로 포도의 수확 연도를 적어 놓은 것이죠. 그만큼 와인은 포도의 작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년도 2019라고 적혀 있으면 2019년도 가을에 딴 포도로 만든 와인이다. 그만큼 포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세상의 술 중에서 가장 원료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토양과 기후를 통틀어서 때르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포도 품종 그리고 토양, 기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와인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와인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위주로 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색에 따른 분류. 와인은 색에 따라서 레드, 화이트, 로제 와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상의 포도를 딱 둘로 나누면 청포도와 적포도가 되겠습니다. 청포도로는 화이트 와인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색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적포도로는 화이트, 레드, 로제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만들면 어떤 포도든지 화이트 와인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제나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씨와 껍질을 넣고 충분히 필요한 색깔을 낸 다음에 우리가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그리고 만드는 와인들이 바로 로제 와인, 레드 와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알코올 첨가 유무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즉, 알코올 첨가하는 와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강화 와인 또는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16%가 넘으면 미생물이 생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그 이하의 도수에서는 미생물이 생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스페인의 쉐리 와인, 그리고 포르투갈 포트 와인, 마데이라 와인 같은 그런 와인들을 우리가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화 와인의 반대말은 비강화 와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탄산가스 유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와인 중에 탄산가스가 들어있는 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인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프랑스의 샴페인, 쌍파뉴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샴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쌍파뉴라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만을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지역이나 국가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은 별도의 이름이 붙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샴페인 지방이 아닌 경우 프랑스에서도 뱅무세라든지 크레망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독일의 젝트, 이탈리아의 스푸만테, 스페인의 까바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각 나라별 스파클링 와인을 묻는 단어 짝짓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국가별로 스파클링 와인을 의미하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사였던 동페리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동페리뇽은 코르크 마게를 발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샴페인과 코르크 마게를 발명한 사람은 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페리뇽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샴페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 자, 샴페인은 이 세 가지 포도로만 만듭니다. 샤르도네, 피노누아, 피노메니에. 이 세 가지 포도를 블렌딩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이 중에 한 가지 포도를 사용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샴페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이 아닌 탄산가스가 들어있지 않은 와인을 통틀어서 스틸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스틸 와인이 되겠죠. 그래서 스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 알고 계셔야 되겠고, 가끔 발포성이라는 단어가 또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은 발포성 와인, 그리고 스틸 와인은 비발포성 와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식사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리가 식전에 먹느냐, 식사와 함께 먹느냐, 식후에 먹느냐에 따라서 어페리티브 와인, 테이블 와인, 디저트 와인, 그래서 디제스티브 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페리티브 와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겠습니다. 식전주, 식전 와인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것이 스페인의 드라이 쉐리, 그리고 이탈리아의 베르무트, 자, 이런 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 강화 와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 전에 먹어야 되니까 달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식전에 먹는 와인, 식전주들은 신맛이 있거나 쓴맛이 있거나, 그래서 식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와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 와인은 요리와 함께 먹는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류에는 레드 와인, 생선에는 화이트 와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화이트 와인 중에서
또 산도가 있는 그런 와인들은 생선과 먹게 되겠고,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달달한 와인들은 생선과 먹지 않고 디저트와 함께 보통 드시게 됩니다. 자, 그다음 디저트 와인은 식후에 먹는 와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후에 디저트와 함께 먹어야 되니까 달달한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여기 보시면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 그리고 크림쉐리 또는 프랑스 소테른과 바르삭 지방의 스윗한 그런 와인들이 대표적인 디저트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쉐리 와인과 포트 와인입니다. 그래서 둘 다 주정 강화 와인이지만 스페인의 드라이 쉐리는 식전주로 유명하고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은 식후주로 유명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연수에 따른 분류를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용어들은 아니지만 영 와인, 에이지드 와인, 그레이트 와인, 그래서 5, 5에서 15, 15는 이상,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를 몇 문제 보시겠습니다. 와인을 분류하는 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은, 와인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좀 종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알코올 유무가 아니라 탄산가스 유무가 되겠지요. 그래서 탄산가스가 들어있는 와인을 통틀어서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와인을 우리가 스틸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드라이 스위트라는 것은 맛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고, 어페리티프, 자, 식전주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로제, 화이트, 레드와 같은 것은 와인의 색깔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fortified 와인, 즉 강화 와인, 주정 강화 와인이 아닌 것은입니다. 그래서 쉐리, 베르무트, 포트 1번, 2번, 3번은 모두 대표적인 주정 강화 와인이 되겠습니다. 자, 포도 품종을 묻는 문제들이 최근에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이 나왔을 때 어떤 포도인지 알아맞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의 특성이라든지 그 국가와 지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도를 알아맞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용 품종,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다음 중 레드 와인용 품종인 것은, 또는 다음 중 레드 와인용 품종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 자, 누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아라는 단어는 영어로 블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아라는 단어가 나오면 적포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까베르네 소비뇽, 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포도는 까베르네 프랑이라는 레드 품종과 소비뇽 블랑이라는 화이트 품종을 교배시켜서 만든 그런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메릴로는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신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생떼밀리온과 포무롤 지역의 주품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노누아라는 포도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포도가 되겠습니다. 기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병충해도 약하고 껍질도 얇고 해서 잘 죽습니다. 그러나 길러놨을 경우는 세계 최고의 와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조자들의 꿈과 같은 그런 포도, 피노누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주품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라, 프랑스의 시라라는 포도가 호주로 건너가서 시라즈라고 불리면서 호주를 와인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 프랑스 부르고뉴 끝자락에 가면 보졸레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보졸레라는 지방에서 가메라는 포도를 가지고 햇 와인을 만들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보졸레 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졸레 누보를 만드는 포도 가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말백, 이 아르헨티나의 말백은 특히 양고기와 잘 어울리는 그런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진판델, 미국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그런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산지오베제, 뜻은 제우스의 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산도가 좀 높은 그런 적포도가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산지오베제, 그리고 스페인 리오아 지방의 템프라니오. 최근에 보면 유럽 와인들 중에서 특히 스페인 와인이 가성비가 좋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대표하는 레드 품종, 그러면 템프라니오. 자, 화이트 와인용 품종을 보시면 대표적인 샤르도네, 자, 위에 있는 제일 먼저 있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샤르도네, 그래서 부르고뉴 지방의 제일 윗자락에 있는 샤블리라는 동네가 고향이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샤르도네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비뇽 블랑, 자,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블랑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볼 거 없이 화이트 와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블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무조건 화이트 와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소테른 지방의
주품종인 세미용. 자, 이 세미용이라는 포도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디저트 와인인 샤또 딕겜을 만드는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슬링, 자, 독일이라든지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또는 프랑스의 알자스 같은 독일 근교 지방에서 많이 또 생산되는 그런 포도가 리슬링입니다. 그래서 독일을 대표하는 화이트 품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냉 블랑 게브르츠트라미너. 게브르츠트라미너라는 저 청포도는 굉장히 향이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게브르츠라는 단어 자체가 스파이스라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들 후추향을 맡듯이 아주 자극적인 그런 꽃과 과일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포도 품종에 관하여 설명한 것인가? 작은 포도알, 깊은 젓갈색, 두꺼운 껍질, 많은 씨앗이 특징이며 씨앗은 탄닌 함량을 풍부하게 하고 두꺼운 껍질은 색깔을 깊이 있게 나타낸다. 블랙커런트, 체리, 자두향을 지니고 있으며 대표적인 생산 지역은 프랑스 보르도 지방이다. 그래서 이 포도는 바로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대표적인 포도인 까베네 소비뇽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포도 품종을 맞추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포도의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도 품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쭉 보시면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4번을 보시면 보졸레에서 이 품종으로, 보졸레 그러면 프랑스 부르고뉴의 끝자락에 있는 동네인데 이 보졸레라는 동네에서는 가메라는 포도를 사용해서 우리가 보졸레 누보라는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가메에 대한 설명이고 나머지 1, 2, 3번은 모두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 2, 3번 보기를 또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레드 와인용 포도 품종은, 그래서 문제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레드 와인용 포도 품종은, 화이트 와인용 포도 품종은, 또는 뭐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 3번과 4번을 보시면 블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블랑은 화이트, 즉 청포도 따라서 화이트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랑이 붙은 것은 무조건 화이트 와인. 따라서 3번, 4번은 일단 정답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2번은 샤르도네. 그래서 프랑스식으로 발음하면 샤르도네,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샤도네이가 됩니다. 그래서 샤르도네와 샤도네이는 같은 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1번 까베네 소비뇽, 대표적인 적포도죠.